재미없는 거 찾습니다. 텍스는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중요한 거니까는 잘 보시고요. 자, 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린인데 뭐냐면 저당 잡히는 거예요. 저당권. 그래서 charge나 claim인데 여기서 against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뭐에다 거는 거예요. 뭐뭐한테 걸 때 against를 많이 쓰는데 against person's property예요. 그러니까 집이죠. 여기 부동산 얘기니까 집에다가 거는 거예요. 거는 건데 made to enforce the payment of money. 돈 페이할 게 강제로 페이할 게 저당 잡아가지고 하는 charge나 claim을 갖다가 린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우리 이제 모기지 할 때 집을 저당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안 되면은 어떻게 인볼스를 하냐면은 돈 3개월 안 되면은 포크로즈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 security는 다른 말로 collateral인데 한국말로 하면 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security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collateral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도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collateral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ollateral이 더 이제 큰 개념이고, encumbrance는 또 채무를 갖다가 encumbrance라고 얘기하고, 다 단어니까는 lien, collateral, encumbrance 세 가지는 구분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ll liens are encumbrance, but not all encumbrance are lien. 뭔 뜻이냐면은 모든 리는 다 채무예요. 근데 채무가 다 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린이 큰 거예요? 인컴버런스가 큰 거예요? 인컴버런스가 큰 거죠? 인컴버런스 모든 채무는 인컴버런스에 포함되지만은 모든 인컴버런스가 린은 아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린이 훨씬 더 작은 개념이죠. 채무가 있는데도 린을 안 걸면은 그게 린을 아니요, 린은 부동산 저당권이에요. 부동산에만. 네. 그게 차이예요. 채무는 훨씬 더 광범위한 거죠. 크레딧에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동차에 걸 수 있는 거고, 집에도 걸 수 있는 거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걸 수 있는 거지만, 린은 부동산에만 거는 걸 갖다가 부동산에만 거는 인컴버런스를 갖다가 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린이 생성되는 방법이 비자에서 한 글자 바뀐 건데 BISE로 해가지고요. Voluntary, Involuntary, Statutory, Equitable 네 가지가 있는데, 자, Voluntary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모기지는 다 Voluntary 린이에요. 왜냐면 내가 원해가지고 모기지 받는 거잖아요. 강제로 모기지 받는 게 아니고. 그럼 Involuntary는 억지로 당하는 거예요. 보통 created by law, 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지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 안 내면 걸리는 거. 그래서 부동산은 일단 statutory예요. statutory가 우리 아까 저희 첫 시간에 할 때 그 성문법이었잖아요. 성문법, statutory law가. 그러니까는 북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북에 나와 있는 거. 책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voluntary. real law는 involuntary예요. 원치 않는 건. 내 강제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linquent charge. 늦게 내가지고 붙는 페널티 같은 거. 일단 delinquent charge는 equitable이고, equitable lien이고, 그 다음에 involuntary, 이것도 마찬가지로 involuntary고. equitable lien의 가장 대표적인 게 delinquent charge를 연관시켜서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general lien이 있는데, general lien은 affect all the property.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personal property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general lien이에요. 그래서 judgment,
뭐 estate and inheritance, 뭐 그런 텍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debt, IRS tax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냥 크레딧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저지머니예요. 저지머니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뭐 300불짜리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고 안 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저지머니 돼버렸어. 근데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뭐 돈 내라는 편지도 없었고 뭐 없었는데 세르먼 딱 갔는데 세르먼을 못해요. 그거 저지먼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페이를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죠. 세르먼을. 그러니까 저지먼은 카드 때문에 생긴 건데 내 개인한테 붙었기 때문에 집을 매매할 때도 못해요. 그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제너럴 린이에요. 다 걸리는 거 여기저기. Lien attached to real property. At the moment it's filed and recorded. 어디 파일되고 리코드 되는 거예요? 카운티에. 카운티에 파일하고 리코드 되는 순간 부동산의 린은 어태치 되는 거예요. 참고로 버지니아하고 멜랜드하고 좀 틀려요. 버지니아하고 멜랜드 틀린데 버지니아는 세레머니를 하면 보통 그날 오후나 아니면 다음날 카운티 가서 레코딩을 해요. 레코딩을 하는데 버지니아는 머니가 다 와 있어야 세레머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집을 산다 그러면 은행에 융자하고 뭐한 간에 하여튼 세레머니 컴퍼니에 돈이 다 와 있어야 돼요. 와 있어야지 세레머니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웻 세레머니라고 그래요. 젖어 있는 웻 세레머니라는 단어를 쓰고 거꾸로 멜랜드는 드라이 세레머니예요. 그래서 돈이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에서도 세레머니를 해요. 그게 멜랜드 스타일이에요. 멜랜드랑 버지니아랑 좀 틀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버지니아는 세레머니를 하면 레코딩을 하잖아요. 레코딩 한 다음에 커미션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세레머니 하고 적어도 하루 이틀 있어야지 커미션 책이 와요. 사무실로, 회사로. 근데 멜랜드는 세레머니를 딱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책을 끊어줘요. 그게 이제 멜랜드하고 버지니아하고 틀려요. 그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알고 계시라고. 처음에 저는 버지니아만 계속 하다가 멜랜드 하는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책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는 does not apply until it is seized. seize가 뭐예요? 응? 안 들려요? 점유.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뺏길 때까지는 이 린이 어태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파일하고 레코드만 되면 붙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Effect of liens on title. 타이틀에 린이 붙어 있는데 어떤 저기가 있냐 하면은 자, 린이 있다고 타이틀을 이전하는데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파는데 린이 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몰기지 린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돈을 페이하면은 받은 돈에서 일단 몰기지는 다 페이업하게 돼 있어요. 세르먼 컴퍼니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몰기지 린은 걱정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충분히 있으면. 근데 몰기지 외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린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지붕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내가지고 컨트랙터가 수를 해가지고 그 지붕값에 대한 거를 린을 붙여놨어요. 집에다가. 그러면은 일단은 그 린이 페이오프가 안 되면 매매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바이어가 내가 갚을게, 아니 내가 떠안을게, 그러는 상태에서는 매매가 또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그 새 바이어가 그거를 책임지는 게 나중에 책임지는 게 아니고 집을 살 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집에 린이 붙어 있는 거는 100% 클리어가 돼야지만이
타이틀 이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수리하고 나서 돈을 안 줘가지고 만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바이어가 내가 오케이 그 만불 책임질게는 뭐냐면은 내가 세르먼한테 그 만불을 낼게라는 소리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내 집이 돼요. 그냥 내 집 하고 그냥 만불짜리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틀 이전할 때는 무조건 everything 다 페이업 돼야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린이 있다. 그러면은 타이틀 이전한다는 게 세르머를 한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뀐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되냐? 상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에요. 바이어가 여기 새 주인이 지가 오케이 하면은 하는 거예요. 지가 페이 하는 거니까. 대신 그거를 이유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만불짜리 페이업 하는 대신 5,000불 깎아주라.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린들은 프로퍼티에 붙는 거예요. 개인한테 붙는 게 아니고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다른 사람 넘어가려면은 이게 다 정리가 안 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한테 붙는 거면은 뭐 집을 넘겨든 말든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집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되려면은 모든 게 다 클리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priority of lead. priority는 순서.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린이 누가 먼저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예요. 근데 레코딩된 순서에 따라서 한마디로 카운티에 누가 먼저 레코딩했냐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세금, 스페셜 어세스먼트 이 두 가지예요.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스페셜 어세스먼트는 순서대로 안 하고 선착순이 아니고 세치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압할 거예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린을 먼저 갚는 순서는 우리가 퍼스트 모르기지, 세컨드 모르기지 하는 구분은 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레코딩 했냐가 퍼스트 론이고 그 다음에 레코딩 한 애가 세컨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트가 5만 불이고 세컨이 10만 불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뭐 떨드까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누가 먼저 레코딩 했냐, 누가 먼저 레코딩 했냐는 뭐예요? 누가 어떤 돈을 먼저 받았냐란 말이에요. 보통 퍼스트는 즉살 때 받는 거고 세컨은 나중에 에코리 뭐 뽑을 때 그때 쓰는 건데 금액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날짜로 가는 거지. 퍼스트 모르지 말고 세컨이 있는 상태에서 퍼스트를 디파이너스 했다. 그러면은 둘이가 바뀌어요 순서가. 세컨이 이제 퍼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세컨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이거예요. 서브 오디네이션 어그리먼트가 뭐냐면 자, 퍼스트가 지금 이자가 10%로 올랐어요. 세컨은 그대로 5%야. 근데 이 상태로는 이 사람이 지금 4% 저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컨 융자 회사에다가 은행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비록 퍼스트를 재융자하지만 그냥 새로 들어온 은행이 퍼스트 되게 해주라 해가지고 세컨 은행이 오케이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서브 오디네이션 어그리먼트예요. 원칙적으로는 세컨이 퍼스트가 되지만은 너 이거 안 해주면 얘 4% 잔다. 그럼 우리 둘 다 손해니까는 얘 되게 해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서브 오디네이션 어그리먼트예요. 그 다음에 텍스, 리얼라이즈 텍스 린 보면은 제너럴 텍스는 뭐냐면은 한국말로 종가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저 종가세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뭔 뜻이냐면은 밸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세금이. 예를 들어서 페어팩스 카운티는 1.11%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현재 밸류에 그 밸류가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준 밸류. 유식한 말로는 에셋 밸류라 그래요. 그 밸류에 여기는 안 나오나? 어세스먼이 과세할 때 쓴 과세인데 거기에 어세스먼트 밸류가 따로 있어요. 어세스드 밸류 곱하기 그 카운티마다 정해진 세율이 있어요.
여기는 1.11%인데 그걸 곱하면 그러면 그 프로퍼티 텍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밸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텍스가. 그거를 제너럴 텍스라 그러고 이제 프렌치로 가면은 ad valorem 텍스라 그래요. 이 부동산 이 미국 부동산 법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런 옛날에 쓰던 단어들을 쓰는데 저거를 갖다가 한국말은 종가세라 그러고 그 밸류에 따라서 이 밸류는 어세스드 밸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싼 집은 많이 내고 싼 집은 적게 내고 근데 공평하게. 근데 이 제너럴 텍스는 스페시픽이에요. 스페시픽이고 인바런터리. 텍스는 다 인바런터리죠. 내기 싫은 거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태츄토리리. 왜냐면은 그 세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텍스 랩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프로퍼티 텍스를 안 내면 레비가 붙어요. 레비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모든 재산에 다 차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압이 들어와서 일반 저지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프리즈하지만 텍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 그냥 빼가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게 텍스 랩이에요. 돈도 빼가고 월급도 업 투 25%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매달 25%까지밖에 못 가져가요. 그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학교, 공원, 플레이그라운드, 하스피럴, 스테이트 앤 페더럴 가버먼트는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내요. 교회도 세금 안 내죠. 교회가 100% 정부적인 이유로만 쓰면.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주말에는 교실 텅텅 비니까 주말에 무슨 다른 데다가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한테 교회는 말해야 되니까. 교회 말해야 되지. 교회한테 주말에 빌려줬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뭐냐면 학교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렌트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세금을 안 내지만 교회한테 받은 거는 학교가 받은 거는 세금을 내야 돼요. 수입이. 네, 그 원래 그 건물의 목적 외의 수입이니까. 거꾸로 교회에서 주중에 텅텅 비니까는 거기다가 유치원한테 세를 줬어. 그럼 유치원한테 렌트 받잖아요. 그거는 세금을 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몇 프로 정해져 있나요? 세금이야. 그게 이제 렌트 수입이니까 이제 텍스 브라켓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10에서 30% 사이죠. 예를 들어서 수고 그 짐에서 가끔씩 이제 학생들 그 태권도 시합도 하고 그런 거 다 맞아요. 그런 거 다 따로 세금 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학교 목적이 아닌 다른 걸로 들어온 수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니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 세금 면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감해주는 거지 면제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프로퍼티 텍스 얘기하는 거예요.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시니어 시티즌은 6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지니아가 아니고 지금 내셔널이기 때문에 나이가 딱 안 정해져 있는데 어디는 55세, 62세, 65세 이렇게 다 틀려요. 주에 따라. 네, 주에 따라. 그리고 어떤 주는 거의 버지니아는 65세인가 넘어가면은 거의 100% 면제받는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그걸 신청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신청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해줘요. 카운티. 네. 그것도 카운티마다 다 틀리고 하니까. 그리고 베테런스 같은 경우에도 감면해줘요. 감세 100%.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요 예외가 시험이 잘 나와요. 예외가. 예외에서 예외죠. 이거는 지금 예외에서 예외가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어세스먼트는 과세인데 assessed value is generally based on the sales price of comparable properties. 그 집의 assessed value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동네에 얼마에 팔렸는지 보고 이제 카운티에서 일하는 사람
부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정하는 거예요. 얼마. 네, 그래서 어세스 밸류가 뭐 굳이 높을 필요는 없겠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니까. 근데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필할 수 있어요. 어필해가지고 낮출 수 있어요. 세금을 덜 내려고. 네, 근데 또 너무 낮으면 안 좋은 게 나중에 팔 때 또 문제가 돼요. 어세스 밸류하고 마켓 밸류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바이어들이 제값을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 특히 보면은 지하실을 그냥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게 되는 매매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리스팅을 했어요. 리스팅을 했는데 리스팅 내놨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위에 방이 3개고 지하실에 방이 2개가 더 있어. 5개야. 그래서 5개 내놨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카운에 찔러가지고 카운에 나와가지고 이거 왜 허락 안 받고 했냐? 못된 놈 걸리면 다 뜨더라 그래요. 벽이 뭐 개선 확인해야 된다고. 그런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텍스 레코드를 보면 거기에 방이 몇 개, 화장실 몇 개 써 있어요. 근데 방은 거기 룸이라고 돼 있는 게 베드룸도 방이지만은 화장실도 방이에요. 베드룸이잖아요. 그리고 리빙룸도 방이에요. 그러니까 방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화장실은 확실해요. 베드룸이 몇 개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하실에 그러니까 위에 2개 있고 밑에 지하실 하나 있어. 근데 텍스 레코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100% 허가 안 받고 한 거예요. 지하실. 그래서 그런 걸 또 찌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전트 분 중에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거를 신고해요. 카운에다가. 신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리스팅을 받을 때는 꼭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한테 더블 체크 해야죠. 이거 펄밋 다 받고 한 거냐. 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익스텐션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보통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금방 걸려요. 얘네들이 계속 항공 사진을 찍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금방 잡히는데 근데 집 안에서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손님한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실로 펄밋 다 받고 한 거냐고.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펄밋을 받고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누가 찔러가지고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랑 우리가 스스로 자수하는 거랑 틀려요. 훨씬 얘네들이 오면은 저기 유도리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 빌딩 코드에 맞춰가지고 다 했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패스 시켜줘요. 근데 빌딩 코드에 너무 안 맞거나 말도 안 되게 지었으면은 이제 이런 거 수정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와가지고 벽 다 뜨더라고 이런 소리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으시게 되면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하실 잘 돼 있는지. 사람이 사는 동안은 문제 없죠. 팔지 않는. 그렇죠. 그 카운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 그럼 누가 뭐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문 안 열어주면 들어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 특히 미국은 괘씸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뭔가 딴 거로 걸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정말 다 뜯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레코멘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데 나오면은 일단은 그냥 무조건 봐주세요. 잘못했을 때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세게 나갈 건 아니에요. 부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폰이 안 맞아. 괜찮아요. 근데 뭐 방 수를 바꾼다든지 화장실 수를 바꾼다든지 그거는 원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밍을 건드리면 원래 받아야 돼요. 근데 부엌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뭐 기껏 해봤자 뭐 벽이나 좀 뚫을 거고 뭐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펄밋 안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펄밋을 받으면 텍스 밸류가 올라가요. 그럼 텍스 더 내잖아요. 그래서 좀 약하신 분들은 일부러 그러니까 빌드 코드 다 맞춰가지고 딱 해놓고 팔기 한 1, 2년 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해요.
그리고 텍스에서는 이 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퍼센트는 100분의 1인데 밀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밀은 1000분의 1이다. 그래서 1%는 10밀이에요. 1%는 10밀. 3.2%는 32밀. 곱하기 10 해가지고. 자, 홈오너 텍스 릴리프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 동네는 별로 없고 시골 가면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데 가면은 웨스트 버지니아 산에 가면은 이렇게 싼 집들이 많아요. 싼 집들 1, 2만 불 하는 집들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대대로 살아요. 그 집에서. 그래서 몰기지라는 거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데 대신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은 내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가 막 개발이 되면서 집 밸류가 막 올라와가지고 1년에 한 500불 정도밖에 안 내던 세금을 갖다가 갑자기 1년에 뭐 5,000불을 내야 되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인컴으로는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텍스 못 내면은 집 포크로즈 당해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게 홈 오너 텍스 릴리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팔 때 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집이 뺏기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게 홈 오너 텍스 릴리프예요. 이걸 사야 되는 건가요? 뭐예요? 아니 나라에서 해주는 거죠. 정책의 정책. 자, 몰기지 린은 다른 말로 deed of trust lien이라고 그래요. deed of trust lien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 지분 공사했는데 돈 안 내면 집에 건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케닉스 린이에요. 미케닉스 린이고 이거는 한 집에 거는 거니까 집에 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거는 게 아니니까 스페시픽이고 인포스 되는 거니까는 인볼런터리고. 자,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왜 하냐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미케닉 린은 A specific voluntary, B specific involuntary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must have a contract with own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뭐 미케닉 린 이런 게 컨트랙이 있어야 되고 오너랑 그 다음에 카운티에 또 파일 해야 되는 거고요. 미케닉 린은 공사비 안 주면 거는 게 미케닉 린이에요. 그 다음에 저지먼 아까 전에 했었죠. 제너럴이에요. 저지먼은 우리 웬만한 건 다 스페시픽이에요. 다 스페시픽인데 저지먼은 제너럴이에요. 제너럴이라는 거는 집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건네는 거죠. 다 거는 거고 제너럴에서 대표적인 게 저지먼이었고 아니면 텍스 그런 거였는데 인발런터리고 에쿼터블 린이고 그 다음에 저지먼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코트에서 디크리가 명령이에요. 저지가 어떻게 해라 그러고 땅땅땅 하는 게 디크리예요. 코트에서 그러니까 코트를 통해서만이 저지먼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lease pendance라는 게 있는데 notice of possible future lien. 지금은 당장은 린이 안 걸려 있지만 린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lease pendance예요. 뭐냐면은 이제 타일 컴퍼니에 타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어떤 케이스가 한마디로 쉽게 해서 미케닉 린이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펜딩 중이에요. 그러면 펜딩이라는 거는 좀 있으면 걸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걸릴 거를 미리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하는 건 아니고 서류가 다 있는 거죠. 그런 서류가 지금 펜딩 케이스가 걸려 있다는 게 다 뜨죠. 타일 설치하면 그럼 그걸 보고 바이어한테 이런 게 걸릴 수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리스 펜던스예요. 변호사나 아니면 세리얼 컴퍼니에서 해주는 게. 자, 문제 볼게요. 188페이지.
1번 Which of the following lien affect all real and personal property? 전부 다 거는 거.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거는 게 제너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D이고요. 2번 Priority of lien. lien의 순서는 refer to which of the following? 선착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착순인데 이거는 뭘 뜻하냐? 다음 B에 order in which liens will be paid if property is sold to satisfy a debt. 집을 팔면 누구 먼저 갚아주냐? 그걸 말하는 거다. Priority of lien. 그 다음에 3번에 lien on the real estate made to secure payment for a specific municipal improvement project is which of the following? 자, 3번에 lien인데 specific municipal improvement project이에요. 미케일리는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수리한 거고 이거는 improvement project니까는 한 집만 한 게 아니고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 같은 데서 타운하우스 같은 데서 동네 하수구를 넓힌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케일리는 자기 집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가 스페셜 어세스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콘도에서 엘리베이터 수리하는데 특별히 뭐 돈을 받는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달에 150불씩 더 받는다. 이게 스페셜 어세스먼이거든요. 그거를 보통 임프루먼트 프로젝트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4번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 classified as a general lien? general lien은 저 집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5번에 Which of the following liens usually would be given highest priority in disturbing fund from a foreclosure sale? highest priority는 tax예요, tax. 항상. 그래서 real estate tax. 6번에 specific parcel of real estate has a market value 16만 불 and is assessed for tax purpose at 75% of market value. 75% of 16만 불. The tax rate for the country in which the property is located is 40 mils. The tax는 자 일단 tax를 알려면 assessed value 알아야 되죠. 근데 assessed value가 market value의 75%니까는 16만 불 곱하기 75% 하면 market value, assessed value 나오는 거죠. 그럼 assessed value가 12만 불이에요. 12만 불인데 근데 tax가 40 mill이에요. 40 mill은 몇 퍼센트예요? 4%죠. 그러면 12만 곱하기 4% 하면은 4,800 나오는 거죠. 7번 Which of the following taxes will target homeowners in particular? 여기 다 있어요. 아시죠? 아니, 열심히 적으시길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 다 여기 있어요. 아니, 열심히 적으시길. 이거 보고 하세요. 자, 7번 Which of the following taxes would target homeowners in particular? 홈오너한테 주는 텍스가 뭐예요? 재산세잖아요. Real property tax. 네, C고. 8번에 Mechanics lien claims arise when a contractor has performed work or provided material to improve parcel of real estate and the owner's order and the work has been not paid. 미케일리는 오너가 원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오너가 돈 안 주면 거는 거다라고 써 있는 거고, such a contractor has a right to. 컨트랙터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카운티 레코딩 파일 해가지고 미케일리를 걸 수가 있다가 답이겠죠? 이거 답은 C예요. Record the notice of the lien and file a court suit within the time required by state law.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파일 해가지고 기간이 얼마큼? 보통 한 6개월 정도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리밋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 컨트랙터들이 너무 이거를 막 남용이 아니라 악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줄였어요, 기간을. 9번에요. What's the annual real estate tax on a property value at 13만 5천 불
and assessed for tax purpose at 47,250불 with an equalization factor of 125% when the tax rate is 25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 하나하나 보시면 자, what's the annual real estate tax on a property인데 real estate tax 묻는 거예요. value가 145,000이고 그 다음에 assessed value는 47,250불이에요. 지금 마켓 밸류는 135,000인데 텍스 어세스 밸류는 47,250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는 그래서 생긴 게 이퀄리제이션 팩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제이션 팩터가 뭐냐면은 너무 텍스가 낮은 경우 이퀄리제이션 팩터를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어세스드 밸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47,250에다가 이퀄리제이션 팩터가 125%니까는 125%를 곱하면 59,000불이 나와요. 그래서 59,000불 가지고 세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2.5mm니까 2.5%잖아요. 1000분의 25 그러면은 59,000에다가 1000분의 25로 곱하면 1,476불이 나오는 거예요. 10번에 voluntary고 specific이고 한 것은 모기지밖에 그러니까 voluntary는 모기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11번에 A seller sold the buyer parcel of the real estate.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title had passed. 타이틀 넘어갔어요. But to date the buyer has not paid the purchase price in full. 근데 바이어가 돈을 다 안 냈어요. 참고로 버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버진에는 돈 안 주면 타이틀 일단 무조건 안 넘어가요. 근데 뭐 여기 딴 데가 왜 넘어갔대요. So if the seller want to force payment, 그 셀러가 바이어를 force 해가지고 돈을 내게 하려면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work? 뭘 해야 되냐, 셀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저지먼이죠, 저지먼. 어태치먼? 우리 어태치먼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리를 어떻게 치면 한다는 거. 어태치먼이라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위켄일린, 리스펜던스, 저지먼 다 있는데 어태치먼이라는 거는 자, 일단 하단에 저지먼이고요. 저지먼이 제일 좋은 거고요. 제일 쉬운 거고. 그리고 저지먼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붙으니까. 자, 12번. General contractor recently filed suit against the homeowner for non-payment. 자, 제너럴 컨트랙터가 non-payment에서 수를 했는데 The contractor now learned that the homeowner has listed the property for sale. 집 팔려고 내놨대요. In this situation, which of the following will the contractor's attorney use to protect the contractor's interest? 이건 리스 펜던스죠. 앞으로 걸릴 거니까는 저쪽에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이어 측에다가. 그래서 셀러가 빨리 페이하게 만들려고. 13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most accurately describes the special assessment lien? 스페셜 어세스먼트는 텍스와 마찬가지로 priority가 있죠. 선착순이 아니죠. 얘는 세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C예요. They take priority over mechanics lien. mechanics lien은 순서대로 가는 애예요. 몰기지랑 마찬가지로. 근데 텍스하고 스페셜 어세스먼트만 걔네 둘만 세치게 할 수 있어요. 14번에 Which of the following creates a lien on real estate? lien, real estate, lien을 create 하는 거는 unpaid mortgage loan. 그 다음에 15번에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is true of both the mortgage lien and judgment lien? 뭐 너무 당연한 거 읽어보시면 답은 B예요. They involve a debtor-creditor relationship. 뭐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relationship이다 한 거고.
16번에 mechanics lien would be available to all the following except. mechanics lien은 주인하고 컨트랙터하고 관계인데 브로커는 아니죠. 17번에 the right of the defaulted taxpayer to recover property before it's the sale for unpaid taxes. 텍스를 안 내면은 집이 4% 당하는데 집이 4% 당하기 전에 텍스 다 내면은 아니면은 집이 4% 당해도 텍스를 내면은 집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주가 있어요. 버지니아는 안 돼요. 근데 DC랑 멜랜드는 돼요. 뭐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DC나 멜랜드에서는 텍스 린으로 해가지고 옥션에서 사더라도 6개월, 저 DC가 6개월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딱 6개월이 아니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7월 1일 날 텍스 세일을 해가지고 다음에 1, 2월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텍스 밀린 사람이 돈을 내면 다시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미리 집을 고치면 안 돼요. anyway, 그걸 갖다가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멜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안 내가지고 옥션을 당해도 리뎀션 피리어드가 있어요. 30일인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만 돈을 다 내면 다시 또 집 찾아올 수 있어요. 버지니아는 없어요. 답은 D고요. 18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a specific involuntary statutory lien? 자, specific이고 specific이니까 일단은 저주문은 아니고 involuntary니까 몰기지는 아니고 statutory는 까지 가면은 the real estate tax예요. 19번 General real estate tax levied for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are called. 자, General real estate tax는 어떤 식으로 돈을 걷냐 하면은 아까 종가세라고 그랬죠? ad valorem tax 답은 B고요. 20번에 all the following probably would be exempt from the real estate tax except. 자, public hospital 돈 안 낸다 그랬고 golf course는 돈 내지만 operate by the park district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돈 안 내고 community church, church 돈 안 내죠? 근데 아파트는 그냥 개인 소유 건물이니까 내고요.